D-1 이 대표의 반격이 될 수 있을까? 검찰의 입장은 무엇일까? 전해드리죠. 이 대표가 검찰 출석 전 당원 메시지를 통해 검찰 수사에 반박했습니다. 어제 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저를 희생제물 삼아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 없고 부끄러움 없다. 검찰의 조작 수사다. 정치 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반협박으로 본인이 백현동 건을 승인해 준 것이다. 이게 무슨 측근 비리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진술서도 공개했어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때처럼 백현동 의혹 검찰 진술서도 공개했는데 용도 변경은 박 전 대통령과 그때 당시 국토부의 지시였다. 이익을 1000억대 환수했고 배임은 성립이 안 된다. 범죄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왜 이 범죄를 저지르겠냐. 동기도 없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진술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법조인이 봤을 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두 가지예요. 크게. 왜냐하면 일단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검찰의 시각은 백현동 아파트 건이 용도 변경되면서 굉장히 용도 변경의 부지 상향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이 거기서 이익을 많이 받고 그 여전히 입주민들에게 등기가 안 되고 있는 그 옹벽의 위험성도 있어서 결과물은 이상한데 이 대표의 반박은 박근혜가 시켰다. 쉽게 말해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를 동기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페이스북에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요. 5페이지 정도. 그런데 아니 소환을 해도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을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그 유력한 정치인으로 일개 조그만 그 도시는 아니지만 그 광역이 아닌 그러한 그 기초자치단체 성남시에서 성남시 시장에서 어떻게 전국적인 야당을 대표한 스타로 떴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공격하면서 떴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 요구가 있었다, 협박이 있었다 이건 여태까지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만약에 그런 지시가 그 부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야, 잘 걸렸다 해가지고 박근혜가 성남시한테 시장이 나한테 온갖 그런 뭐 협박 같은 거 온갖 침소봉대 해가지고 더 문제를 삼았을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걸 보면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소환한 걸 보면서 실소를 금하지 못했는데 오죽 하다 진짜 소환할 사람이어서 박근혜를 소환하나 일단 그 생각이 들고요. 조목조목 제가 좀 이야기를 갖다 드려보면 용도 변경의 혜택을 식품연구원이 받대요. 그런데 이게 날짜를 보면 식품연구원이 그 땅을 언제 팔았냐면은 2015년 2월 달에 팔았어요. 용도 변경 언제 됐습니까? 2015년 9월 달에 됐어요. 그러면은 땅을 산 사람이 매수인이 그 이익을 본 겁니까? 매도인이 이익을 본 겁니까? 매수인인 아시아 디벨로퍼에서 이익을 본 거잖아요. 거기 무슨 PFV에서 이익을 본 거잖아요. 식품연구원은 5천억짜리 땅을 2천억에 판 거예요. 그것도 수의계약에. 말이 되는 소리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1000억대를 회수를 갖다가 했대요. 예. 그 땅이 몇 평이었냐면 34,000평이었어요. 34,000평. 47% 34,000평에 47%에다가 1223세대 아파트를 짓고 53세 그 53%에 해당한 땅을 기부 체납했거든요. 제가 가봤었어요. 우연히 가봤었어요. 아, 저기 저 옹벽 아파트를. 옹벽 아파트 그 식품연구원 부지를 가봤는데 노른자의 땅에다가 아파트 짓고요. 그냥 쓸모없는 땅에다가 공원 같은 거 했는데 공원 제가 가봤거든요. 기부 체납해가지고 그게 뭐가 됐냐면은 공원하고 R&D 부지가 됐는데 공원은 그 아파트 있는 사람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니까. 그다음에 R&D 부지에 제가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뭐가 들어서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네 번째로 공사가 참여하지 않았다. 원래는 이 프로젝트에 성남 도계공이 참여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공사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대장동하고 백현동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시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땅 작업, 두 번째는 인허가거든요. 인허가는 어차피 성남시장이 해주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똑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땅 작업인데 대장동은 누가 있었습니까?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원주민들 땅을 헐값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이 동원됐고 도시개발법상의 수용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성남도계공이 50%에다가 한 줄을 더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식품연구원에 무슨 원주민이 있습니까? 식품연구원에 뭐 사람이 삽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땅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깨끗한 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성남도계공 끼어들면 오히려 김인섭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익이 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깨끗하게 해준 거고 마지막으로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거는 만약에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이거는 업무상 배임이 아니에요.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그건 뭐가 되냐면은 특가법상의 뇌물죄 돼가지고 무기징역감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인섭과 정진상 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0억 달러는 이야기 자기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100억은 내가 먹고 김인섭이 나머지 100억은 사람 이름을 하진 않았지만 꼭 집어가지고 두 분한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백현동은 정말로 딱 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관계는 볼 것도 없고요. 여기에서 법리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만 가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이거 쌍방울하고 막 엮지 말고 백현동권만 딱 해가지고 법리적인 판단을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의 반박과 이에 대한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제 이 당원에게 보내는 서한도 받아보셨을 텐데 박근혜 지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이 대표가 할 사람이냐라는 부분이 조금 의아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혁진 변호사님은 이 사건을 뭐 하여간 철두철미하게 잘 공부를 하신 거는 같습니다만 아직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진술을 얻어낼 건지 이것도 아직 모르는 일이고요. 그렇죠.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미 재판이 끝난 듯이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많이 나아졌다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하셨던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이게 이제 뭐 뇌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배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제일 답답해하는 게 배임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운동권 출신들은 국가보안법이 제일 참 답답하고 그리고 이 기업 하시는 분들도 이 배임 문제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넘어선 건지 또 그걸 해태한 건지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막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간혹 유죄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황당하게 무죄가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의원들에게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의견을 올렸고요. 의원들 그 안에서 제가 아주 길지 않으니까 짧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검찰이 백현동 식품연구원을 거론하면서 저를 또다시 소환했습니다. 벌써 4번째입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조차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한 푼 사익을 취한 것 없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와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 즉 식품연구원이 그 혜택을 누렸고 성남시는 용도 변경 이익 중 약 1,000억 원을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허가 관청이 성남시죠. 토지 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고 하는 회개한 주장을 합니다. 공흥지구의 양평군수, LCT의 부산시장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답한 본인의 의견을 동료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의원 여러분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개인 의원으로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이제 첨부를 해서 의원들에게 보냈는데 그만큼 저희 의원들도 개개인들은 이 사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 문제를 나서서 선뜻 이렇게 저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검찰이 좀 무리한 배임죄까지 해서 가는 것 아니냐. 사실은 원래 배임죄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뇌물 삼자를 통한 뇌물 혹은 사후 수뢰 이런 쪽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그냥 연기만 피우고 지금 배임죄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재판을 받아보면 재판부에서도 이것도 상당히 오래갈 논쟁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배임이라고 하는 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성격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법조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 재판 받아봐야 합니다. 대부분 많이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뇌물이라든지 명백한 범죄 이 부분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인가요? 내일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이제 공소를 어떻게 제기할지 영장을 어떻게 청구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 의원총회 때도 신상 발언 비슷한 걸 하지 않을까. 의원들은 좀 그거를 귀담아 들을 것 같습니다. 예, 범죄 동기가 없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반박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하셨던 김영주 의원님. 네. 성남보다 서울시가 훨씬 더 크니까 네. 더 큰 지자체를 이끄셨잖아요. 부시장으로. 네. 범죄의 동기가 없다라는 게 이 대표의 반박인데 이 대표의 선대위원장을 했던 분이 이 백현동 개발에 뛰어들어서 많은 이익을 받고 중간에 또다시 이제 증인으로 제시된 분은 그 김인섭 씨가 하는 진술과 관련해서 증언을 했는데 그 백현동으로 인한 수익의 절반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들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동기가 되지 않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충분한 검찰은- 범죄 동기가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유동규 씨와 달리 김인섭 씨는 그 아직까지 이렇게 태도를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방금 우리가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배임죄와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 제3자 뇌물죄를 거론하기에는 사실은 김인섭 씨가 충분히 친했다는 얘기를 갖고 적용이 돼야 되는데 두 사람 다 서로 관계를 부인한다. 겉으로는 실제적으로 뭐 사무실도 구해주고 선대위원장도 했고 다 관계들을 다 알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판사 앞에 갔을 때의 제3자 뇌물죄를 어떤 방식으로 걸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 아직까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배임이라는 관계로 이제 적용하는데 분명히 제3자 뇌물죄도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와 같은 어떤 당원들에게 대하여 동료 의원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낼 정도면 이제 감이 온 거지. 감이 왔다고 봐요. 예. 개딸들 심지어 자기의 조직 개딸들조차도 흔들리고 있다. 동요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거의 목전에 차 있다. 또 8월 말 9월 초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본인의 위기의식의 발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인섭 씨도 이재명 대표도 서로 뭐 잘 친한 사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수행했던 수행비서가 김인섭 씨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검찰은 포착한 상황이면 박정현 의원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유동규도 측근 아니고 일단 몰라. 유동규 몰라. 네. 김인섭 잘 몰라. 네. 그리고 김문기 고처장도 잘 몰라. 그럼 세 번째 몰라요가요? 세 번째 이제 몰라요. 네 번째 몰라요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뭐 민주당도 개딸도 다 모른다고 할 거예요. 마지막 가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근데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우리 저기 지금 백현동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 말씀 주셨고 특히 우리 정익진 변호사가 자세히 말씀 주셨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니까 이거 하나만은 제가 분명할게요. 아직도 이재명 대표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국회의원 된 지 작년에 됐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대해서 처음에 국토부로부터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막 모아갖고 처음 보도자료를 내고 이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딱 기사를 작년 1년 전쯤 요맘쯤에 낸 게 뭐냐면 국토부하고 성남시 간의 오고 가는 공문이에요. 제가 그 공문을 확인해갖고 그 자료를 내서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어요. 그게 제 처음 박정아 의원에 따르면 이래갖고 난 자료가 예. 그거예요. 거기 보면 중앙정부가 국토부가 성남시하고 이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오고 가고 의견을 주고 하는데
한 번도 압력을 넣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이게 우리 권한이라고 얘기 안 해요. 당시 국토부가 오히려 성남시장 재량권 하라. 이거는 성남시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왜 우리 국토부한테 자꾸 물어보냐는 공문이 분명하게 그게 존재했고 그게 공개가 돼 있어요. 그거에 예.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거는 나중에 해명하겠다 뭐 이런 식의 논평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아, 그 저희의 단독 보도 자료가 박정화 의원실에서 확보한 네, 자료군요. 그게 제가 처음 국토위원이 되고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야 이거 이런 거짓말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낸 자료가 그거. 그래서 저는 야, 이게 뭐 딴 거는 사실 모르지만 초선도 아니고 0.5선이 대단한 활약을 했군요. 대단한 활약이에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제가 그것만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1년 전에 기사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국토부하고 성남시가 오고 간 자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 밑에 자막이 크게 나온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어제 당원들께 보내는 그 문서에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의 지시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또 지난 기억이라고 하면서 이걸 뭉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성남시 어디 있는 그 땅에 대해서 뭐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용도 변경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일 또 보면 검찰에 가서 이미 지난번처럼 그 진술서 A4 5장짜리 제출하고 온다는 얘기가 보도에 나와요. 그러면 요 며칠 전에 당신께서 당신 입으로 직접 떳떳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한 거 또 아니잖아요. 그 전처럼 그냥 일방적인 내 얘기 그냥 딱 던져놓고 나 5시에 나가랍니다 라고 하는 거랑 뭐가 틀려요? 이러지 말고 이제는 정말 있는 정황 같은 거 그다음에 당신이 알고 계시 이 얘기할 때가 됐지. 저런 식으로 또 의견을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또 뻔한 얘기를 가지고 또 지금 와서 뭐 박 전 대통령하고 국토부 지시라고 이런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또 민주당의 의견,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박 공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